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오늘은 자기 파트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약간 한 번쯤 안다는 설정하에 중요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미리 공부했다시피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다시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해주자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항상 전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자석의 힘인 자기는 항상 N에서 S로 갑니다. N에서 S로 가서 항상 이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 묻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나올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뭐다?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나침판에 이 N극 색칠한 부분이죠. 얘가 어딜 가리키냐 묻는 건데 선생님 얘가 어딜 가리키는지 전혀 감도 못 잡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동서남북이 있죠? 동서남북이 있으면 나침판을 그림을 그리면요. 나침판이 이렇게 그려져서 색깔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항상 북쪽. 기본적으로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잠시! 이쪽에서 꼭 알아둘 잠깐 내용입니다. 선생님, 회전을 하는데요. 회전하는 건요, 매 순간 방향이 바뀌는데, 아니, 어떻게 회전하는 애에 방향을 물어볼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하는 이 네모를 사각형에 가둬볼게요. 이렇게. 가둬보면은 여기 위에 부분, 왼쪽 부분, 아래 부분, 오른쪽 부분은 순간 계속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간 이 부분은 순간 왼쪽 가리키네요. 왼쪽 부분은 순간 아래 가리키고요. 아래 부분은 순간 오른쪽 부분은 순간 위에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렇죠? 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요 네 부분의 방향만 묻습니다. 이 네 부분의 방향을 물으니까 이 네 부분을 했을 때 나침판이 어떻게 된다? 이 오른쪽에 예를 들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위를 가리켜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침판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볼로. 자, 그래서 일단 자기장 여기 보다시피 자석이 있으면 자석 주변에 자기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이 파란색으로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알다시피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그림 선 있죠? 자기장의 이루는 선, 이 선은 크로스되거나 겹쳐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밀할수록 세요. 그래서 자석의 가장 끝부분이 세다는 내용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나침판을 그립니다. N극, S극을 하고요. N극, S극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기장이 나와서 이렇게 크게 돌 겁니다. 반대쪽도 엄청나게 많은 자기 선이 생기지만 하나만 그릴게요. 하나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죠. 나침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대로 N에서 나갔죠? 나가고 있죠. 이렇게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오른쪽으로. 얘는 다시 들어오고 있잖아요. 얘는 오른쪽으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쵸? 이 부분에서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있다고 그려야 되죠. 이 부분에서는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여기 아래 부분에서는 화살표가 간다고 표시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요 머리 위에 이 표시가 딱 나와 있으면 얘는 지금 어디 가리킨다? 왼쪽인 서쪽, 얘는 오른쪽인 동쪽, 얘는 서쪽, 얘는 동쪽.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다시 교과서를 보면 그래서 여기 화살표 방향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실 때 요런 모양인 거죠. 요런 모양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전류가 선이 위에서 한 바퀴 슉 돌았다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판 위에 전기가 아래부터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있을 때는 공부했다시피 오른손 씁니다. 오른손. 여기서 좀 오른손 많이 써요. 오른손에서 엄지가 가리키는 게 전류. 엄지가 전류입니다. 나머지 손가락 4개가 가리키는 게 4개가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뒤로 꺾이지 못하죠. 그렇죠?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 지금 보면은 밑에서부터 찍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가리킬 수 있는 이런 모양. 슈아. 이 모양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반대쪽은 내려서 돌려야 됩니다. 내려왔죠? 돌려주면 반대로 이런 모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나침반을 묻습니다. 나침반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아래 오른쪽 뭐 이런 유를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이 화살표 방향을 보고서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여기 얘도 이렇게 얘는 올라가고 있네요. 해서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려가요. 여기 동서남북이 있으면 여기 중앙에 있는 나침반은 남쪽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왼쪽이니까 서쪽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 나침반은 오른쪽, 동쪽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끝에 있는 나침반은 이런 식으로 볼 테니까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그림을 한 번쯤 이해해본 학생들은 특이하게 이 가운데에서는 맞물릴 줄 알았는데 서로 상쇄될 줄 알았는데 방향이 같아가지고 좀 더 강하다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기장과 전류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원형입니다. 원형.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원이기 때문에 얘가 전류라서 전류를 잡아야 되는데 돌아간다라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매 순간 방향이 바뀌어요. 매 순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기 어려움으로 이런 그림에서는 이 둘을 바꿔줘요. 바꿔주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자기장, NSS. 얘가 뭐가 돼요? 전류가 됩니다. 전류가 됐을 때 중요한 건 이런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 2개를 그릴게요. 원통 2개 그려서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선이 꼬여서 나온대요. 하나는 들어가서 꼬여서 나온대요. 그럼 문제를 처음 본 친구들은 뭐냐? 선생님,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지금 원통. 자, 여기 원통이 있습니다. 이 원통에서 위로가 가더라고요. 위로. 얘는 지금 선이 없어졌죠, 중간에.
없어졌다는 건 밑으로 당겼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두 가지입니다. 위로 감기는지 아래로 감기는지. 그건 그림을 어떻게 보고 알고 있냐? 원통으로 들어갈 때 이 선이 끊기지 않느냐? 끊기지 않는다는 건 위로 들어간 겁니다. 끊겼습니다.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이 두 차이로 구별하면 돼요. 그랬을 경우 얘는 지금 위로 감겨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가리키죠. 그럼 이 거대한 원통이 뭐가 되느냐? 자석이 돼서 왼쪽이 N극이 되고요. 오른쪽이 S극이 됩니다. 얘는 지금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자석이 돼서 오른쪽이 N, 왼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왜 NS 색깔 바꿨죠? 이제 알았네. 죄송해요. 그냥 색깔 제가 막 하고 싶으면 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로서는 그러면 항상 N에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가서 들어옵니다. S에 나가면 안 돼. N에서 나가야 돼. N에서 나가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을 경우 아까 똑같습니다. 나침반을 여기에 뒀을 때 그렇죠? 뭐 여기에 뒀을 때 간단한 거 두 개만 해볼게요. 지금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니까 그냥 여기네 그려주고 쭉 얘는 지금 나가서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리키네. 이런 식으로 나침반이 둘 수 있다는 거죠. 이 원통이 거대한 자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전류와 자기장이 만드는 힘입니다. 마지막 이제 어떤 힘이 나오냐?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자기력은 자기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있죠? 자기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 뒤 3D 입장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3D 입장을 그림을 그리자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 대각선을 그리는 게 앞뒤입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 오른쪽으로 전류가 왔습니다. 전류는 I죠. 그리고 앞쪽으로 자기장이 흘러요. 자기장은 NS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전류가 흐르는 이 선이죠. 이 선. 전류가 흐르는 이 선이 위로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선이 있으면 이 선이 딱 되는 순간 위로 붕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그 힘이 바로 자기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파트에서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구하는 문제를 풀 거니까 항상 이런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 뒤 이 표를 항상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어떤 약속을 하냐? 왼손으로 할게요. 왼손으로 해주고 엄지를 높이 쳐서 엄지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야. 쉽게 너무 멋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분 알려줍니다. 야마 뽀아우가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따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순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F B I F B I와 요 왼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 중요한 것보다 왼손입니다. 왼손. 근데 요즘은 그래서 왼손 법칙이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왼손으로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왜 오른손으로 하냐면 지금 전류 뭐 해가지고 얘가 전류, 원통에서 얘가 전류 뭐 이거 다 했는데 갑자기 이거 왼손으로 하래.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릴까봐 너희들 좀 친절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도 어렵지 않아요. 오른손은
손을 들어요. 오른손.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가리키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또 엄지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엄지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말이죠. 좀 그려주고. 그쵸? 딱 봐도 오른손이죠.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도 이 바닥이 가리키는, 손바닥이 가리키는 F, 손가락 4개가 가리키는 자기장 B, 엄지가 가리키는 I가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F, B, I, 미국 경찰 아닙니까? 미국 경찰 뭐합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해요 안 해요? 권총 쏠 때 받쳐야 안 받쳐요? 바로 그겁니다. 딱 이렇게 딱 일치해요. 얘가 헷갈릴 땐 이걸로 외웠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올려주면 딱 일치해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구나. 자기가 뭘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뭘 공부해도 괜찮은데 손가락이 바뀌면 안 돼요. 손들어! 이러면 다 들리는 거예요. 나 착상 나는 거야. 진짜 다 죽어서. 이거 왼손입니다. 왼손 총 쏘고 받치고. 요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자석이 나옵니다. 자석, 앵글. 이때부터 그림이 다 3D에 3D. 그쵸? 그림 잘 보면 3D 그림이라고 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N에서 S가 있고요.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전류가 쭉.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럴 경우 문제 풀기 전에, 이걸 쓰기 전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주고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X축, Y축. 깝쳐서 죄송합니다. X, Y, C라고 이렇게 함선 표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다가 하나 더 그림을 그려주고요. 첫 번째, N에서 S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B.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럼 앞쪽으로 나가는 I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왼손을 드시고요. 왼손 드시고, 기준은 누구? 뻑큐랍니다. I. 이거를 욕 쓸 때 쓰지 말고 공부할 때 쓰시라고요. 공부할 때. 얘가 전류니까 얘를 찍었죠? I 찍고 딱 했어요.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엄지가 어디 가리킵니까? 엄지가 아래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엄지가 아래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도선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래쪽을 가리키는 것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찍고 돌리고 하면 아래쪽으로. 문제 이런 거 말고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오죠. 말굽자석. 말굽처럼 U자로 생긴 애 있죠. 말굽 U자로 생겼잖아요. 그거라 합니다. 말굽자석. 이렇게. 항상 입체로 그려야 되니까 입체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말굽이 있으면요, 위에서 N, 아래가 S 극이라고 나오고요. 이 중앙에 역시나 또 뭐, 이런 식으로 선이 가운데 있다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 동그라미 그리시고요. 선 그리시고, 첫 번째, 일단, 뭐부터 해주면 일단,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I. 자기장이 N에서 S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역시 FBI, I 찔러 주시고요. 이 자기장을 돌려 아래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엄지가 어디를 가리키냐? 이 왼쪽을 가리킵니다. 왼쪽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전기가 흐르는 이 선은 말굽자석 안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라는 표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가리키는 곳을 찍으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오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전동기 안에는 일단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웬일 그림만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석이 들어가 있죠. 이 자석 안쪽에 이렇게 전기선이 들어가 있는데, 전기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리고 또 그 옆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석이 있어야죠. 자석은 쌍으로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가 N급, S급 네, 있고요. 그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중앙에 요렇게 원통으로 된 축이 들어가 있어요. 원통으로 된 축. 이 축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 원통 축이 있어가지고 얘 이쪽 부분과 이쪽으로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여기 앞에서 단면도로 그림을 그리면 원통이 있고요. 전기선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옆에 자석이 N급, S급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중요한 건 여기 전기선이 A, B, C, D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A, B 부분과 C, D 부분만 보면 됩니다. 여기 A, B, C, A, B, C, D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연히 동그라미 그리고요. 십자가 쫙. 동그라미 그리고요. 십자가 쫙. 해 주신 다음에 일단 전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냐? 여기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가면 A부분은 앞으로 가고 있네요. 근데 CD 부분은 나오니까 가고 있고요. 자기장은 항상 N에서 S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I를 찔러주고 갔더니 AD 부분은 힘을 어딜 받냐? 아래쪽으로 갔네요. 얘는 이 그림은 어떻게 하냐면요. 버큐를 나한테 쏴야 돼요. 나한테 쏘고 두 번째 손가락 전류는 자기장 오른쪽으로 했더니 엄지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부분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내려가고요. 여기는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얘가 지금 원통으로 묶여 있어서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쪽은 CD 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회전하게 되겠죠. 원통으로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회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 부분이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내려가냐, CD가 아래로 가냐 위로 올라가냐. 결국 이 원통을 중심으로 얘가 시계로 회전하냐 반시계로 회전하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런 걸 물어보고 나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를 지금 시계로 돌고 있는데 반시계로 하고 싶어요. 반시계로 하게 되면 자, 바꿀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전류랑 자기장. 그쵸? 전류 바꿔주면 반대로 돼요. 자기장 바꿔주면 당연히 반대로 됩니다. 그쵸?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전류나 자기장 둘 중에 하나 바꿔주면 얘가 시계, 반시계. 방향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뭘 고민을 해요? 그쵸? 전류와 자기장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둘 다 바꿔주면 다시 원위치입니다. 알겠죠? 그런 상식 알고 드시면 되고요. 교과서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래서 메인데 보면은 결국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를 물어보는데, 전동기가 어디에 쓰여요? 회전하는 거 다 전동기예요. 회전해서 움직이는 거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 회전도 안 해, 그런 애들은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흔히 쓰이는 게 뭐 세탁기 돌잖아요. 회전하죠? 세탁기, 선풍기, 자동차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드론 움직이잖아요. 돌아 회전해가지고. 그런 거 다 쓰이는 거고요. 조명
조명이 회전해 움직여 안에서 조명에는 이게 쓰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기 파트였습니다. 후!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들 위한 마지막 꿀팁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우리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끝난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풀 때. 우리 자기력 풀 때 있죠? 이 자기력을 푸는 건 자기력이 어려운 이유는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 이 방향 잡는 게 어렵잖아요. 이 방향 잡는 게 지금 쌤과 함께 하는 찌르고 하면 되게 쉬운데 왜 이게 어렵냐? 이 문제집을 우리가 눕혀놓고 풀어서 어려운 거예요. 눕혀놓고 풀게 되면은, 눕혀놨죠? 눕혀놓게 되면은, 눕혀놓으면요, 이렇게 해요. 위가 이렇게 했는데, 눕혀놨더니 위가, 여기는 위가 아닌데? 앞인데? 여기가 위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개념을 자기가 잡고서 여기에 몰입해서 풀 수 있는 애들은 어차피 지금 팁을 듣지 않아도 잘 풀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시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책을 세워놓고 풀면 좀 더 쉬워요. 세워놓고서 그림에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책을 뚫고 가는 이 부분은 앞쪽, 책 보는 뒤쪽은 내 뒤쪽은 뒤구나 라고 풀면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들고 풀 수 없어요. 들고 수 없어요. 왜냐면 들고 풀면요 컨닝으로 간주해가지고 선생님이 뭐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자기력 문제가 있죠? 이거를 앞으로 적고 위로 적고 해서 보면은 그 문제만 살짝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 정도 세우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실 감독님은 없을 겁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문제 푸는데 야 하지마 라고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컨닝 같은데 하는데 아니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본다는데 무슨 컨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세워서 풀면은 더 잘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 능력을 키우시든가 돈 많이 고생하든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